Unlock the software age. 지금부터 자동차의 한계를, 새로운 영역을 잠금 해제합니다. 소프트웨어로 여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여는 현대차 그룹의 비전을 소개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에 대한 기술 비전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동 중에도 운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콘텐츠를 소비하고 그 안에서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열기 위해 이제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잠금 해제하려 합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고 이동 경험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도록 차량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업데이트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 시간이 지나도 얼마 전에 구입한 것처럼 최신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바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로운 자동차의 등장을 5개의 층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하우스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각 층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층, 자동차의 뼈대가 되는 플랫폼. 2층, 그 위에 얹어지는 전기 전자 아키텍처. 3층, 소프트웨어 플랫폼. 4층, 데이터 플랫폼. 마지막으로 5층,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는 모빌리티의 세상 속으로 이제 달려가 볼까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차량 플랫폼의 방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차 그룹은 2025년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M과 PBB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S를 적용한 차량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러한 신규 플랫폼은 현대차 그룹의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개발 체계 아래 탄생합니다.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는 기존 플랫폼을 한 단계 개선하고 나아가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표준화 및 모듈화한 개발 체계로 전용 플랫폼만의 특장점을 살려 전기차 상품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그먼트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주제인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에 있어서도 개발 복잡도를 낮춰 기술 신뢰도를 향상시켜주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차 그룹은 모빌리티, 전동화,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메카 시대에 발맞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모듈러 아키텍처 전략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2023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신차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개발해 2025년에는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전 세그먼트의 차량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플랫폼 위에는 또 어떤 전략이 더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층에서 만나보시죠. (1층) 플랫폼으로부터 이어지는 이곳은 전기전자 아키텍처 중 제어기 통합 전략을 보여주기 위한 방입니다. 전기전자 아키텍처란 전자장치에 관여하는 부품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진 하나의 구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창문을 손으로 돌려서 열거나 수동 버튼으로 문을 잠그던 시절에서 실시간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고 AI 음성 인식으로 에어컨을 켜게 되기까지 차량에서 사용하는 전장 부품은 대폭적으로 증가해왔고 그만큼 구조 역시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늘어난 전장 부품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현대차 그룹은 기능 집중형 아키텍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4가지 영역의 제어 기능을 최상위 제어기로 집중시킴에 따라 차량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개선할 때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이는 다양한 차량 세그먼트와 국가별로 최적화된 지역 전략 차종을 선보이기 위한 최적의 아키텍처일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 현대차 그룹은 최상위 제어기가 관리하는 하위 전자 부품들을 서로 통합해 제어기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
편의, 커넥티비티, 보안, 주행 성능 등 차량의 다양한 기능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업데이트 주기와 빈도도 놀랄 만큼 빨라지게 됩니다. 현재 인포테인먼트와 에이다스 영역은 이미 통합 제어기를 양산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컴포트와 드라이빙 영역의 제어기는 단계적으로 통합 개발을 진행해 2025년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글로벌 전 차종에 기능 집중형 아키텍처를 순차 적용할 예정이며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에서도 차급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서 빠르고 끊김없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차량의 뼈대가 어떻게 구성될지 그 전략을 확인했는데요. 전기전자 아키텍처 위에 구현할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략에 대해 다음 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설명하기 위한 방입니다. 날이 갈수록 방대해지는 차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장 부품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나 애플의 맥OS처럼 자동차가 운전자에게 최적화되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이를 위해 자체 차량 운영체제인 CCOS를 개발했습니다. 최적화된 운영체제인 CCOS를 적용한 차량은 빠른 속도로 연산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동시에 안정적입니다. CCOS는 모든 제어기에 공용화할 수 있는 표준 아키텍처를 적용해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통해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빠르게 혁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CCOS의 도입이 차량 개발에는 어떤 이점을 줄까요? 과거에는 차량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제어기의 기능이 하드웨어에 의존하게 돼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표준화, 공용화가 특징인 CCOS를 차량에 도입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적합한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해 호환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API를 통해 쉽게 재사용하고 유연하게 확장 가능한 구조로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CCOS는 총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차량을 달리고 멈추게 하는 주행 성능과 문을 여닫고 공조를 제어하는 등 차량의 각종 전기전자 제어기들을 위한 운영체제로 흔히 말하는 임베디드 분야를 제어하는 CCOS.E. 둘째, 차량 내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처리 및 분석해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안전한 주행을 도와주는 CCOS.A. 마지막으로 차량의 내 외부를 끊임없이 통신으로 연결하면서 다양한 콘텐츠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CCOS.I로 나뉩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볼까요? 2021년에 출시한 제네시스 GV60와 G90에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일체감 있게 구현된 통합 칵핏인 CCIC가 적용됐는데요. 총 3개의 디스플레이를 하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동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앞서 설명드린 CCOS.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비게이션과 같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항상 작동해야 하는 클러스터를 하나의 운영체제로 구동하려면 고성능의 하드웨어 역시 필수적이죠. 이를 위해 현대차 그룹은 AI 컴퓨팅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와 협업해 고성능 정보처리 반도체인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CCOS를 탑재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그룹과 협업 중인 엔비디아의 자동차 부문 총괄 알리카니 부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Thanks, Mr. Chu, for the introduction. It's an honor to be here. We're proud to work with the Hyundai Motor Group to build a really exciting software-defined intelligent cockpit experience that delivers state-of-the-art entertainment, safety, and convenience features. The entire lineup of Genesis, Hyundai, and Kia models will come standard with NVIDIA Drive infotainment systems starting this year. From entry-level to premium vehicles, these fleets will feature a rich, software-defined AI user experience that is continuously updatable through the life of the car.
Recent breakthroughs in AI and accelerated computing have opened the door for next generation cars to benefit from new functionality, capabilities, and enhanced safety features. These cars can get better after the point of sale. For Hyundai Motor Group, standardizing on the high-performance NVIDIA Drive platform enables an enhanced in-vehicle AI user experience with services delivering content appropriate for the driver or passengers, including real-time traffic navigation, voice recognition, and rich audio and video streams. NVIDIA is excited to support Hyundai Motor Group in the rollout of CCOS, the Connected Car Operating System, a vision which recognizes that software is redefining transportation. We believe this is one of the best software platforms in the industry. It will bring together large amounts of data generated by the vehicles and its network of sensors and connect to the Hyundai cloud to provide a more pleasurable and convenient experience. Thank you.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우리 자체 운영 체제가 고객에게 가장 가깝게 체감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만의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등장이 자율주행 기술에는 어떤 발전을 가져올까요? 현대차 그룹은 보편적 안전과 선택적 편의라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철학 아래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여러 센서들을 통한 방대한 데이터 수집 능력과 함께 이를 빠르게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른 네트워크 속도를 보장하고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차량 운영 체제가 필요한데, 현대차 그룹은 이처럼 자율주행 차량의 수준 높은 요구사항에 대응 가능한 고사양의 자체 운영체제 CCOS.A를 개발하고 양산 적용했습니다. 더불어 현대차 그룹은 과거에 카메라, 레이더 등 각 센서별로 자율주행 기능을 분산 개발하던 체계에서 진일보해 사양을 표준화하고 차량 내 자율주행 전용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등 통합제어기 기반의 새로운 자율주행 아키텍처를 수립해 2019년 말부터 양산해 오고 있습니다. GB60부터 양산 적용되고 있는 2세대 통합지역기에는 훨씬 더 고성능의 프로세서가 탑재돼 딥러닝 기반 영상인식 등 고도화된 신호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차량에 장착된 인포테인먼트, 컴포트, 드라이빙 시스템과의 협조 제어, 보안 모듈 추가, 전원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2세대 통합 제어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레벨 3 기술인 고속도로 자율주행, 즉 HDP를 적용한 차량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레벨 3 수준의 원격 자율주차 기술인 RPP 또한 개발 중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HDP와 RPP를 국내외 법규를 고려해 개발 중이며, 양산 차량에 적용한 이후에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주요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차세대 고성능 프로세서 기반 3세대 통합 제어기도 선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세대에 적용한 프로세서보다 더욱 고성능의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제어기 통합 수준을 높여 더 빠른 연산과 효율적인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세대 통합 제어기는 자율주행 기능 고도화, 방열 및 소음 개선, 그리고 원가 절감을 목표로 개발 중인데, 이를 통해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 레벨 3의 양산 확대 적용과 더불어 자율주행 레벨 4, 5까지 적기에 양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된 차량의 기술 중 빼놓을 수 없는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다음 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4층 데이터 플랫폼의 방입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현대차 그룹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가입된 차량이 올해 연말이면 약 1000만 대가 됩니다. 그리고 2025년이면 가입 차량이 2000만 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00만 대의 차량이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연간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규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바로 2엑사바이트가 됩니다. 2엑사바이트는 2시간 길이의 고화질 영화 10억 편을 시청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 용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죠.
특히 안전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통신호, 사물정보, 지도정보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에 차량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차량 내부에 위치한 고성능 제어기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딥러닝 기술로 학습하여 가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현대차 그룹은 이처럼 전 세계에 수많은 커넥티드 카가 제공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생성하는 데이터 외에도 자동차의 설계서부터 생산, 판매, 때로는 중고차 거래를 통해 차량을 매각하기까지의 과정 중에도 의미 있는 데이터가 많이 생성됩니다. 자동차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가 단계별로 쌓이는 것이죠. 자, 이제 현대차 그룹의 데이터 플랫폼은 어떤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데이터 아키텍처링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생성될 때 연결을 위해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 표현 방식과 의미를 표준화하는 기준정보 표준화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하둡과 같은 분산 스토리지, 분산 데이터 처리 플랫폼도 필요하지만 어느 데이터가 어디에서 생성되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러한 데이터 아키텍처링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시스템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수집하고 정제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은 다른 회사하고 유사하게 각 도메인별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서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차별점이 있다면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유연한 정책 기반 수집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수집 목적과 각 차종별 그리고 고객의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을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티어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데이터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차량으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와 설계나 제조, 그리고 차량 운행 데이터를 서로 결합하고 가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차 그룹이 지향하는 데이터 플랫폼은 단순한 자동차의 주행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과 연결하여 고객의 편리하고 다양한 이동 경험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데이터의 연결성, 확장성을 기반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차량 플랫폼과 전기전자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와 데이터 플랫폼까지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들이 모여 결국 고객에게 어떠한 경험과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프트웨어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얘기를 위층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현대차 그룹의 경쟁력 있는 준비 상황과 곧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수준 높은 SDV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에서 내놓은 전기차들은 각종 기관 및 미디어로부터 가장 우수한 전기차라는 수상과 평가들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비티, 에이다스 등 SDV의 기반이 되는 최신 기술에도 고객들의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차 그룹 모든 엔지니어들의 뛰어난 역량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차량 플랫폼, 전기전자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자체 개발한 아키텍처, 그리고 OS를 기반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SDV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 그룹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미래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이 보편화되는 한편
이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수단이 바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등장해 이동 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할 것입니다. 자동차를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내 차와 같이 편리하게 끊김없는 이동을 경험할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새로운 이동 수단이 결합된 혁신적인 이동 경험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룹 중장기 전략에 따라 개발 중인 AAM, PBB, 로봇, 로보택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 디바이스를 하나의 계정으로 연동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미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모빌리티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물 흐르듯 연결하는 기술의 핵심은 바로 소프트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이동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서 이동은 다른 장소로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고 집을 나서 충전, 쇼핑, 식사 등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까지 모든 이동의 시작과 끝을 포괄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는 방대한 모빌리티 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맥락을 이해해서 이 모든 여정들이 시밀리스하게 연결되는 홀리스틱 UX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사용자가 굳이 복잡한 기술과 사용 방법을 습득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모빌리티 디바이스와 서비스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차 그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를 설립합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가 개발하고 추진하려는 사업은 먼저 자동차 판매 시장을 넘어서 모빌리티와 로지스틱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용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또 자체 개발한 모빌리티 디바이스가 스마트폰 생태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미 스마트폰을 통한 경험의 연결에 익숙한 고객들에게 모바일 앱 생태계와 이동수단의 결합은 매우 당연한 기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오픈해 다양한 킬러 앱들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도 구축하려 합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 센터는 모빌리티 디바이스들이 하나의 도시 운영 체계 아래서 관리될 수 있도록 연결하고 관제할 수 있는 기술과 사업을 개발하고 자율주행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과 다목적 모빌리티 EV와 PBB를 개발하고 내재화한 기술 플랫폼과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채용하고 모빌리티 시장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하는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지역으로도 거점을 확장할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SDV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와 연구개발본부 등 관련 부분에 2030년까지 18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 부문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이 될 차량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기술 개념과 전략,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눠봤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이런 일련의 기술적 혁신과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통해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전환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기존 자동차의 개념에 대한 잠금을 해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오픈함으로써 현대차 그룹과 함께한 고객들은 보다 풍요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 그 새로운 내일을 기대해 주세요.